스케일이 남다른 천주국의 실패작 인디펜던스급 연안 전투함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멋지게 생긴, 마치 우주 전함처럼 생긴 미국의 함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겉보기엔 굉장히 먹음직스럽지만 실제로는 아주 맛이 없다는 뜻입니다. 보통 겉모습만 화려하고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 주로 쓰이는 말이죠.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인디펜던스급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과 딱 어울립니다. 그 자세한 내막을 알아볼까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소련은 소리 없는 전쟁인 냉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세기 말, 미국은 소련과의 기나긴 패권 경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쟁취하며 전 세계를 아우르는 초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죠. 반면 패권 경쟁에서 진 소련은 나라 자체가 붕괴해버립니다. 그렇게 미국에겐 더 이상의 위협이 없어졌는데요. 국지전이야 종종 생겼지만 터지면 지구 종말급이었을 냉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미국은 지금까지 만들어둔 무지막지한 무기들이 필요한 곳에 비해 너무 많았습니다. 스펙도 너무 좋은 편이었죠. 원래라면 넓은 바다에서 소련의 함정이나 잠수함에 맞서기 위해 만든 함정들을 저강도 분쟁에 사용하는 것은 예산 낭비였습니다. 특히 미국은 소련이 멸망하고 나니 대잠 전력을 대폭 축소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미 해군은 대잠 임무를 수행하는 호위함인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함정을 전량 퇴역시킵니다. 이는 꽤 현명한 선택이었는데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은 급하게 양산한 함정이라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죠. 이렇게 전력이 남아도다 보니 일단 퇴역시키긴 했는데 그렇다고 아예 전력 공백이 생기는 것은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미 해군은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을 운용할 예산으로 먼 바다에서 운용할 함정 대신 연안 전투용 함정을 새로 개발해 도입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연안 전투용 함정이란 자국의 연안을 지키는 경비정이나 초계함 같지만 미국의 의도는 자국의 연안 수호가 아니었는데요. 적국의 연안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함정을 뜻했습니다. 연안에서 적을 압박할 수 있는 신형 함정 말이죠. 미 의회는 이런 함정이 있으면 충분히 전력 공백을 채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연안 전투함 개발 사업에는 미국의 굵직한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과 제너럴 다이나믹스가 참여하게 되죠. 이 두 회사는 미 해군의 입맛에 맞게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미 해군이 제시한 요구 조건은 값이 저렴하며 저강도 분쟁에 운용할 수 있고 함정이 자동화되어 적은 인원으로도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스펙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텔스 설계를 갖춘 함정이어야 했죠. 그렇게 로키드 마틴은 프리덤급이라는 함정을,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인디펜던스급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디펜던스급이라는 이름이 좀 익숙하지 않나요? 바로 2차 대전과 6.25 전쟁에 사용된 경항공모함도 인디펜던스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디펜던스급 항공모함이 퇴역한 뒤 연안 전투함에 이름을 부여한 것이죠. 원래 미국은 이런 식으로 배의 이름을 돌려 쓰곤 합니다. 아무튼 이런 두 종류의 함정을 받아본 미 해군은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요. 두 함정 모두 기능도 괜찮고 디자인도 멋졌습니다. 특히 인디펜던스급의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보고 이런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함선이 적국 앞바다에 떠다니며 작전을 수행할 생각에 미 해군은 입이 광대에 걸렸죠. 그렇게 프리덤급을 16척, 인디펜던스급은 3척 더 많은 19척을 도입하게 됩니다. 인디펜던스급의 재원을 살펴보자면 전장은 127m이며 만재배 수량은 약 3,100톤인데요. 승조원은 93명입니다. 최고 속도는 약 45노트, 즉 시속 83km이며 최대 항속 거리는 8,000km입니다. 무장으로는 57mm 함포와 램 미사일, 마크 15 펠렁스 등이 탑재되어 있죠. 그리고 무인 잠수정을 운용할 수 있으며 미국에 존재하는 모든 수상 헬기도 탑재 가능합니다. 인디펜던스급의 가장 독특한 점은 외형입니다. 우주전함과 같은 외형은 적의 전투 의지를 바닥까지 떨어뜨리죠. 이런 영화에서나 볼 법한 외형으로 함정을 만든 이유는 바로 스텔스 성능을 높이기 위함인데요. 외부를 최대한 간단하고 깔끔하게 만들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많이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함정의 앞부분은 좁고 가늘며 함정 뒷부분은 굉장히 넓습니다. 뒷부분의 너비가 무려 31m에 달하죠. 경쟁함이었던 프리덤급의 폭이 18m가 채 안 되는 것을 본다면 굉장히 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넓은 함정에 미국에서 운용하는 웬만한 헬기를 모두 탑재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장비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무인 잠수정을 운용해 적의 잠수함이나 기뢰 등을 탐지할 수 있죠.
미국은 이런 인디펜던스급을 가지고 소련 다음으로 등장한 그나마 큰 위협인 중국을 견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특히 섬과 암초가 많은 동남아 지역은 인디펜던스급이 활동하기 가장 적합한 지역이죠. 그렇게 미국은 중국을 턱 밑에서 압박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해보니 앞서 나열한 장점들은 정말이지 일부였습니다. 이것을 다 무시할 만한 치명적인 단점들이 수두룩했죠. 우선 함정에 제대로 된 레이더도 없습니다. 웬만한 고가의 함정에는 위상배열 레이더는 기본에 온갖 값비싼 레이더가 덕지덕지 달려있지만 인디펜던스급은 아닌데요. 현대의 함정에는 응당 달려있어야 할 대공 레이더와 사격 통제 레이더가 없고 항해에 꼭 필요한 항법 레이더나 수상 레이더 정도만 달려있습니다. 저런 고급 레이더를 달 수 없도록 설계된 것은 아닌데 개발사인 제너럴 다이나믹스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런 필수적인 요소들을 그저 추가 옵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인디펜던스급은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의 후속으로 탄생한 함정이기 때문에 대잠 능력도 필수인데요. 그리고 연안 전투함이기에 무조건 적의 기뢰를 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디펜던스급은 이것도 불가능한 망작입니다. 레이더가 해수면 위의 눈이라면 소나는 해수면 아래의 눈이죠. 보통 대잠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들은 소나를 배의 가장 앞부분에 달고 적극적으로 적의 잠수함이나 기뢰 등을 탐지하는데 인디펜던스급에는 이런 고정식 소나룸 또한 없습니다. 대신 필요할 때 바다에 넣어 매달고 다니는 견인식 소나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론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없기에 미 해군은 대잠 전력에 공백이 생깁니다. 그럼 중국이나 러시아의 잠수함 공격에 취약해지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저강도 분쟁에 투입되는 연안 전투함이라지만 무장이 너무 부실했는데요. 제대로 된 함대함 미사일조차 없었습니다. 거기다 가격도 진짜 엄청났는데 초도함인 인디펜던스함은 무려 8억 달러로 8,800억 원을 호가하는 값비싼 함정이었습니다. 물론 무장도 레이더도 소나도 달려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 비싼 가격으로 함정을 사도 깡통 함정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인디펜던스급을 판매하던 시기에는 함선 대부분에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해 50여 명으로도 충분히 운용 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현실은 그의 2배나 되는 병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렇듯 겉모습이 예쁜 걸 빼면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함정이죠. 이런 단점투성이 함정이 문제없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는데요. 인디펜던스급은 함장들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일단 배의 기계적 신뢰성 자체도 바닥을 찍었고 원래 계획했던 인원보다 훨씬 많은 승조원이 필요했기에 승조원들은 항상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장이나 사고가 허다했죠. 2006년 초도 함정인 인디펜던스함이 등장한 이후로 20년도 되지 않은 지금까지 대형 사고로 인해 함장이 2명이나 해임되었을 정도입니다. 거기에 활용 점정을 찍은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2016년에 실시한 림팩 훈련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수많은 국가의 해군이 함께 훈련하며 실전 경험을 쌓는 이 림팩 훈련에선 당연히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이 대단합니다. 미국은 일단 인디펜던스급을 내보이긴 해야겠는데 제대로 된 무장도 없으니 허겁지겁 하푼이라도 달아서 내보냈는데요. 나름 이때 장착한 하푼이 시리즈 중 가장 최신형이었기에 인디펜던스의 멋진 외형과 시너지가 맞아 다른 나라들이 보기엔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그런데 함대함 미사일 발사 훈련에서 인디펜던스급이 발사한 하푼 미사일이 보기 좋게 명중에 실패했는데요. 명중을 못한 수준이 아니라 날아가다 바다로 처박혔죠. 미국의 자존심이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레이더도 사격 통제 장비도 없던 인디펜던스급에게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무려 8억 달러나 투자한 함정이 그대로 미국 얼굴에 먹칠을 해버렸으니 결국 미국은 인디펜던스급 건조를 모두 정지합니다. 이전에 계약한 19척의 인디펜던스급 중 11척이 생산된 뒤 건조가 중단되었고 이미 생산된 함정 중 2척은 폐기될 예정입니다. 거기다 같은 시기에 계약한 프리덤급까지 생산을 중단했는데 정말이지 좋지 못한 상황이죠.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들어간 예산, 저 비싼 함정을 구매하는 데 든 비용이 모두 날아갔습니다. 돈을 잃고 교훈을 얻는다는 말도 있지만 경험에 비해 잃은 돈이 너무 천문학적이긴 합니다. 여기서 돈만 잃은 것이 아닌데요. 이 사업을 폐기하면서 결국 미 해군 전력에 공백이 생겨버렸습니다. 나날이 키워가는 중국의 해군을 바로바로 견제해야 하는데 이렇게 발목이 잡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급하게 전력 공백을 채울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의 후속함 사업인 FFG 사업을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업을 통해 컨스텔레이션급이라는 함정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야심차게 개발했지만 보기 좋게 말아먹은 비싼 쓰레기, 인디펜던스급 연안 전투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